네. 오늘은 제가 한 며칠 전에 이제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될까라는 주제로 영상을 한번 남긴 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어떤 대통령이 좋을까 많은 분들의 이제 인터뷰도 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이제 자료도 찾아보고 이랬는데, 그냥 제 기준에는 좀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이제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저의 생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이제 영상을 찍을 때 이제 좀 저도차도 이제 좀 주저주저 했던 부분은, 뭐 제가 영향력 있는 뭐 크리에이터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영향력 있는 인물도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 대한 지지, 이런 거를 올리는 게 과연 합당할까? 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특정 정당이나 뭐 성향 또는 색 이런 게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단지 그냥 이번 대선에 어떤 후보를 뽑는 게 가장 좋을까 라는 취지에서 저 나름대로 이제 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좀 더 알아보는 이런 계기가 돼서, 그 알아본 내용을 그냥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드리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이유에서 이런 후보를 지지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처음 안철수 후보를 알게 된 거는 한 10년이 이제 넘었죠. 왜냐면 그 당시 이제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안철수랑 그 다음에 박경철 이 두 분이 청춘 콘서트라는 거를 이제 진행하면서 많은 좀 젊은 분들 또는 청년들에게 좀 꿈과 희망을 주는 이런 방식의 이제 토크 콘서트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유명세를 펼쳤고, 그 후로 아마 이제 당대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뭐 무릎팍도사라든가 또 뭐 SBS의 힐링 캠프 이런 예능에 이제 연거푸 출연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아마 그 당시에 동시대를 살았던 뭐 저뿐만 아니라 저의 그 비슷한 연배들은 다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크게 사회적으로 정말 촉망받고, 그 다음에 사회의 어른으로서의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저는 안철수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후로 아쉽게도 이제 정치 길로 들어서면서 되게 많은 실패와 도전을 반복을 했고, 또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희화화가 되면서,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면목,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이 조금 더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서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일단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인기를 얻으면서 아마 2011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이슈로 중도에 이제 사퇴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안철수가 서울시장에 나오면 될 것 같다라는 여론이 조성되고, 그래서 실제로 지지율도 굉장히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그의 인생이 또 다른 이제 정치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가 걸어온 길을 한번 간단히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뭐 아시다시피 의사였어요. 서울대 의대를 진학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던 중에 우연히 바이러스라는 거를 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바이러스를 우리나라 최초로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후로도 약간 의사의 길과 그 다음에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 개발자의 역할을 두 개를 동시에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던 중에, 이제 어느 시점이 되니 정말 의사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은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 IT 분야로 갈 것인지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의 선택은 사실은 몸 편하고 본인이 잘하는 거는 아마 의사의 길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사회가 원하고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의해서 그는 백신 개발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왜냐면 이게 저는 좀 되게 중요한 결정이었다 생각을 하는 게, 당시에 안철수가 이제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거의 2년, 3년간 집에 월급을 못 갖다 줄 정도로 굉장히 이제 힘든 삶이 시작됐고, 그리고 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백신 개발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어떤 인터뷰의 이제 질문에 그가 이제 대답했던 내용은, 그 당시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돈을 벌 수 없는 행위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거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의 제가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V3 백신을 개발하게 됐고, 그다음에 처음에 안철수 연구소에서 이제 안랩으로 이제 사명을
변경하게 되죠. 이제 그 후에 벤처 기업으로도 승승장구 이제 잘 나가고, 많은 분들이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써보면 아시겠지만 일반인에게는 여전히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안철수가 그 당시에 이제 회사를 세우면서 백신을 보급을 할 때 회사가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돈이 있는 기업이나 관공서에게는 돈을 받고 여전히 일반인들에게는 무료로 배포를 하겠다라는 그 뜻이 반영이 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여전히 우리가 무료로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한 10년 정도 회사를 잘 운영을 했고, 그리고 이 회사의 이제 성공으로 안철수는 이제 많은 돈을 손에 쥐기도 하고, 그 다음에 10년이 되는 날 이제 회사를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힘들게 어렵게 기반을 닦아놓은 회사를 떠날 때에는 본인이 사회에서 좀 더 효용 가치가 있고 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고자 결국은 회사를 떠나기로 결심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회사에 남겨진 직원들에게 같이 고생한 그런 대가로 회사의 주식을 무료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회사에서도 모든 직원들에게 항상 존댓말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또 인터뷰에서 이제 내용을 보면 그는 항상 어떤 직원이든 자기랑 수평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했고, 단지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그는 항상 어떻게 보면은 내가 누구보다 위에 있거나 누구보다 아래에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모두 동등한 입장이고 동등한 공동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라고 항상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제 카이스트의 교수가 돼서 학생들을 지도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과 지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왜 학생들이 전공을 못 살리고 또 왜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거를 근본적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시골의사 박경철이라는 분과 전국을 상대로 그런 청춘 콘서트라는 거를 진행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인지도도 얻고 안철수를 좀 더 세상에 알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이스트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목표인 서울대학교 미래과학기술융합대학원의 원장으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뭔가 미래의 기술 발전을 위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연구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은 많은 대중들의 요청과 인기를 힘입어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사회가 안철수를 요구했고, 그 다음에 정치에서 안철수를 요구해서 결국은 안철수는 정치인의 길로 들어선 게 아닌가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2011년도에 서울시장에 이제 강력한 시장 후보로 거론이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실 그때 안철수 지금 후보가 저는 서울시장에 나갔다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워낙 안철수 열풍이 굉장히 거셌고, 그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 그가 가지고 있던 그런 스마트함,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던 도덕성은 이미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충분히 검증이 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출마를 하면 되지 않았나 했는데, 아쉽게도 그 자리를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양보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거로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정치 인생이 시작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